저는 서울시 무형문화재 7장 1호 손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무형문화재 7장 제1호 전수교육조교 손문규입니다. 예, 사실 7장 하면은 처음 듣는 분들은 이게 무엇일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7장이라는 의미는 오칠을 어떤 기물에 하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오칠이라는 것은 이제 그 자연에서 얻어지는 칠로서 온나무 수액이에요. 그걸 채취해서 어떤 이제 기물, 예를 들자면 탁자나 또 장, 농 이런 곳에 칠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대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제 서울시에서 보존하기 위해서 지정한 거죠. 그래서 칠장이라는 어떤 그 명칭을 부여하고 무형문화재 1호로 지정을 해 주신 거죠. 전수교육조교는 그 7장 보유자가 이렇게 뭐 전생교육을 할 때 그냥 보조로서 도와주는 이렇게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전수 장학생으로 3년간 이렇게 전수 교육을 받고 이렇게 이수 심사를 받아요. 그리고 심사에 통과되면 이수증을 발급받고 그리고 또 5년 이상 이렇게 전승 활동을 하게 되면은 전수교육조교 이렇게 시험을 보는 자격이 생기고요. 그 전수조교 시험에 합격해야지 그 다음에 전수교육조교가 되는 이렇게 아무나 이렇게 지정하고 싶다고 해서 지정하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통과되는 건 아니고요. 그 뭐 자격 요건이나 이렇게 심사를 통해서 이 사람이 적합한지 이런 거를 확인하고 검증한 후에 이렇게 자격 요건이 갖춰지면 그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사실 1964년도 동경올림픽 하던 해라 제가 기억을 뚜렷하게 해요. 그래서 이제 10월경에 이제 제가 이제 우연히 접하게 됐어요. 그 낮은 칠기를. 그 이제 그 공방에 우연한 기회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자주 왔다 갔다 보다가 그 나전의 빛깔이 반짝하면서 가슴에 와 닿더라고요. 그래서 정식으로 그분한테 이 일을 배우고 싶다고 이제 저기 말씀을 드리고 허락을 받아서 이제 제가 자청해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도제로 일을 배우면서 그분들 선배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나라에 훌륭한 대가분 세 분이 계신데 이제 한 분이 이제 김봉용 선생님, 또 한 분이 민종태 선생님, 그리고 또 한 분이 김태휘 선생님. 그 세 분 말씀을 자주 하세요. 작업하면서. 그 이제 저도 이제 이렇게 작업하면서 그 듣다 보니 저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일을 배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또 했고 또 그렇게 하는 도중에도 민 선생님 이야기를 자주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많이. 그래서 이제 그때 뭐 제 마음속에 물론 그 선생님의 허락은커녕 저를 전혀 모르는 상태겠지만 제 마음속에 스승님으로 이제 이렇게 제가 정하고 그 기회 될 때마다 사실은 찾아뵈었어요. 근데 갈 때 뭐 뵙지는 못했고 이제 단 그곳에서 이제 그 관리하는 책임자분한테 인사드리고 이제 이곳에 자리가 나면 꼭 일을 배우고 싶다고 그렇게 이제 의사를 말씀드리고 나서 한참 후에 이제 연락을 받고 선생님 밑에서 이제 일을 배우게 됐죠. 그러면서 제가 일을 하면서 정말 느낀 것은 정말 신세계였어요. 제가 맨 처음에 하던 곳은 그냥 이렇게 시장에 납품을 하는 화학칠을 하는 곳이었는데 선생님은 정말 그 전통 우칠 그리고 과정 자체가 전혀 뭐 제가 해보지 않았던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정말 너무 가슴도 벅차고 정말 너무 성실히 열심히 했죠. 그래서 아마 선생님한테 눈에도 들고 또 더욱 선생님이 아껴주시는 만큼 제가 이 일에 그냥 제 모든 걸 바쳐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제가 옷을 처음 만지다 보니까 겁도 없이 막 만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옷이 그냥 확 올라가지고 그 얼굴이 퉁퉁 부어가지고 이제 뭐 눈도 이렇게 정말 거의 붙을 정도로 옷이 얼굴이 부어가지고 이제 출근을 했더니 그 선배님들이 야, 너 옷을 못하겠다. 그렇게 해갖고 어디 일 하겠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러다 내가 정말 여기서 일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건가? 라는 이제 고민하에 아, 그냥 마음이 이제 상하고 아파가서 그냥 춘천에 바람이라도 한번 쐬러 갔다 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청량리로 갔어요. 그래서 청량리로 가서 이제 그때도 마음이 막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 같고 좀 창피스럽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그 어디 조그만 가게에 들어가서 이제 소주 한 병을 죄송합니다. 이거 소주 한 병을 마시고 이제 열차를 탔어요. 그래서 타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뭐 몸에서 막 열이 나는 거예요. 그 옷이 사실은 옷독이 오르면 열성이거든요. 그래서 몸이 막 쿵거려서 그 열차 막 가는데 그 난간에 이렇게 꼭 붙잡고 그 팍 불어오는 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면서 이제 갔죠. 근데 시원한 느낌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춘천역에서 내려서 이렇게 이제 가서 갑자기 얼굴이 이상하게 뭔가 느낌상 꼬독꼬독하고 뭐 풍선에 바람 빠진 것처럼 이렇게 만졌더니 이렇게 퉁퉁 느낌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울을 봤어요. 그랬더니 거짓말처럼 진짜 싹 가라앉아가지고 얼굴에 이렇게 뭐 딱지 같은 게 살짝살짝 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바퀴 이렇게 돌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자고 일어났는데 정말 얼굴이 깨끗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 출근을 했더니 정말 공방 식구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선배님들이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이제 그 당연히 이제 거기서 일을 아주 뭐 정말 신나게 일을 배웠죠. 제가 처음 오치를 접하게 된 거는,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는 제가 아버님, 그러니까 저희 집에 작업실이 작업실이 저희 집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이렇게 방과 후에 이렇게 뭐 집에다가 방에다가 이렇게 책가방을 놓고 항상 아버님 보러, 그러니까 작업실로 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거기서 이렇게 아버지 작업하시는 거 이렇게 지켜보고 거기서 좀 놀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오치를 접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기억나는 거는 이렇게 고등학교 때 방학 동안에 이렇게 아버님이 이렇게 불러가지고 일을 좀 시키셨어요. 그러면은 뭐 그러니까 지금 뭐 아르바이트 식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도 돈을 엄청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 제가 그때 아, 오칠 이거 재밌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때부터 오칠을 재밌게 예, 생각하게 됐고 그 오칠을 제대로 배워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는 군대 전역하고 나서 그 이후로부터 제대로 배웠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아버님이 워낙 일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뭐 보면은 뭐 밤을 새서 하실 때도 많았고 그러니까 뭐 주말 뭐 그때는 주말 뭐 공휴일 이런 개념 없이 항상 일만 하셔가지고 어린 마음에는 왜 굳이 저렇게까지 일을 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뭐 어린이날이나 뭐 크리스마스 때 이런 거 이렇게 가족과 이렇게 같이 보내기 힘드시고 이렇게 작업을 많이 하셔서 그때는 좀 그런 게 되게 많이 속상하고 나는 뭐 저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했고요. 그래서 뭐 대학도 다른 전공으로 나왔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군대를 가니까 이제 뭐 군무를 쓰면서 항상 좀 예,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아버님이 살아오셨던 거랑 이렇게 딱 뒤돌아보니까 그 아버님이 하시고 이렇게 했던 게 되게 가치가 있고 이거를 제가 능력이 되면은 그거를 뭐 이어나가고 싶다 생각을 하고 뭐 예, 그러고 나서 전역 후에 이제 제대로 배우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 나전칠기라는 것이 어, 그, 그 역사도 깊지만 또 만들어지는 그 과정 자체도 상당히 오래 걸리기도 하고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작업하는 분의 어떤 철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뭐 영리 때문에 또는 살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 아닌 정말 어떤 작품에 몰두해서 이 작품이 그 완성되기까지 예를 들어서 어떤 희생이라도 내가 치르면서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철학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그 조교를 내가 보기에는 그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이제 그 오치를 보고 뭐 그냥 흘러갔을 수도 있지만 속으로 많이 이렇게 쌓아진 어떤 느낌 또 혹은 내공 이런 게 있다고 봐요. 그래서 내가 사실은 작업을 하면서 그 나도 참 꼼꼼하다고 자부를 하는데 조교는 내가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 그걸 지적을 하고 더 이건 개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야 이게 내가 내가 이런 소리를 다 듣다니 이런 생각도 사실은 해요. 근데 사실은 뭐 10가지가 완벽한다 하더라도 한 번 더 완벽해서 나쁠 건 없고 더 좋은 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정말 내 뒤를 이어서 해도 되겠구나라는 분명한 마음을 가지게 됐고요. 이제 뭐 그냥 뭐 작업을 떠나서는 가족이죠. 가족이고 또 작업할 때는 뭐 가족이기 이전에 일 자체이기 때문에 어떤 뭐 그런 개념 없이 똑같은 눈으로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항상 사람의 욕심이란 이제 뭐 끝이 없는 거죠. 나보다 더 이런 부분을 잘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뭐 바람 아닌 욕심이 있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그렇게 안 하네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작업에는 사실 부딪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버님은 되게 한결 같으신 것 같아요. 이게 가족으로 보든 아니면은 이렇게 스승님으로 보든 항상 되게 온순하시고 성실하시고 자상하시고 예. 그래서 굳이 뭐 가정적일 때 뭐 아버지와 이렇게 배울 때 스승으로서의 뭐 아버님이 그렇게 틀리진 않은 것 같아요. 원래 뭐 스승으로서는 더 엄격하게 이렇게 하고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버님 천성상 이렇게 되게 뭐라고 이렇게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배울 때도 항상 뭐 제가 작업을 하고 있으면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지적을 이렇게 해주는 타입이 아니시고 뭔가 잘못된 거를 스스로 느껴야지 나중에 이게 본연이 내 것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뭐 실수를 통해서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뭐 다음에 작업하게 되면은 이후에 이제 그런 실수를 많이 안 하게 되거든요. 뭐 엄하게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좀 약간 뒤에서 이렇게 좀 바라보면서 아버지로서나 뭐 스승으로서나 항상 뭐 자상하시고 성실하시고 뭐 그냥 좋은 사람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제가 앞으로 2, 3년 후면은 뭐 일한 것 자체로 환갑이 되는 거죠. 60년. 저는 그러니까 제대로 배운 게 전역하고 나서 2004년도부터 이렇게 제대로 배우기 시작했으니까 지금 한 18년 정도 된 것 같네요. 예. 그러니까 항상 아버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그냥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이렇게 그 전통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꼭 순서를 밟아야 이렇게 차근차근 그걸 밟아야 항상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그렇게 배웠는데 그러니까 어느 순간 되면 그러니까 저도 기간에 맞추려면은 좀 한두 공정을 빼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근데 그런 것들은 나중에 이렇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전통 방식으로 하는 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었는데 지금도 생각해보면 그렇게 해서 지금 아버님이 계시고 좋은 작품이 나오는 거구나. 예, 그런 거 좀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서로 이제 이야기할 때 나는 문양 자체도 요렇게 갔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제 우리 또 조교는 이 부분보다 이게 좋다고 또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아요. 그러면 살짝 삐져서 이렇게 있다가 찬찬히 생각해 보면 또 그 부분이 맞더라고요. 사실 나는 이제 도제식으로 배웠고 머리가 굳어 있지만 조교는 그래도 그 대학을 전공을 했고 오치를
또 대학원도 석사해서 이제 학위도 받았고, 또 아무래도 생각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은 나보다 앞서가는 게 있구나라는 걸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그렇게 서로 대화를 하면서 또 조교는 조교대로 이제 살짝 불만이 있고 작업에 대해서 나는 또 나대로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부딪히는 부분은 이제 사실은 뭐 처음부터 바로바로 해결되는 것 같진 않지만 결국 서로 얘기도 하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또 작업하는 데 있어서 시너지 효과가 나는구나 또 결과도 좋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죠. 우리 일이라는 거는 뭐 똑같은 것 같지만 각자의 어떤 개성도 있을 수 있고 자기만이 갖고 있는 노하우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칠을 뭐 하는 건 똑같아요. 어느 분이나 하더라도. 근데 이제 그 칠을 할 때 그 칠붓에 칠을 찍는 양 또는 가루를 피고 세로로 피고 하는 횟수 이런 것은 자기만이 갖고 있는 노하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남한테 설명을 하자면 그게 사실은 또 쉽진 않아요. 근데 우리는 가족이니까 뭐 제자이면서 가족이기 때문에 항시 수시로 대화가 가능하고 물론 남과의 어떤 사제간 그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생활에서 겪는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갖고 있는 털끝 하나라도 말할 수 있고 또 본인이 볼 수 있고 그런 부분은 오히려 가족이고 또 제자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전수가 돼서 또 이어지고 어떨 땐 참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예, 저도 뭐 아버님이랑 예, 같은 생각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좀 가족이라서 더 가깝고 그런 게 있으니까 이렇게 뭐 얼굴만 봐도 좀 안다거나 이런 게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좀 의견 대립이 있어서 서로 좀 뭐 꽁해 있거나 삐져 있거나 그래도 이렇게 가족 행사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뭐 가족끼리 모여서 저희는 이런 얘기해서 술을 좀 많이 마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뭐 많이 마시고 이렇게 하면서 좀 가슴속에 있던 얘기들 이런 것들을 좀 편하게 그러니까 예, 뭐 어머님이랑도 그렇고 여동생이랑도 이렇게 같이 좀 편하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좀 있던 감정들 같은 거를 되게 좀 쉽게 이렇게 녹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가족이라서 더 예, 더 좋고 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예, 아버님이 예, 작업에 관해서 좀 완고한 면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이거를 좀 살짝 틀거나 이렇게 방향을 좀 바꿔서 이 전통 방식대로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이거를 조금만 좀 예, 달리 좀 해석해서 이렇게 좀 쉬운 쪽으로 예, 그런 쪽으로 가자고 했을 때는 또 아버님은 또 너무 완고하게 이거는 꼭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게 확고한 신념 같은 게 있으셔가지고요. 예,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그거는 절대 예, 고집은 못 걷겠더라고요. 그래갖고 예, 그러면 예, 저 그냥 저 혼자 이렇게 분명히 맞는데도 또 제 입장에서는 그런 게 약간 서운한 것도 있고 예,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 57이라면 인생 자체다 뭐 이렇게 얘기를 딱 잘라서 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저한테는 무한한 동경의 대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항상 이 작품을 꿈꾸고 만들기 위해서 한 작품을 상상을 하고 또 거기에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때문에 저한테 오칠은 동경의 대상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한 단어라고 하면은 그냥 뭐 가치인 것 같아요. 그냥 오칠은 앞으로 뭐 제가 계속 연구하고 배우고 이렇게 계속 제가 최종 목표로 삼아야 될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오칠을 함으로써 뭐 이렇게 작품으로서 남는 그게 작품으로서 남는 가치가 될 수도 있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가치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수곡이라는 호를 사용한 지는 그리 오래되진 않았어요. 스승님께서 이제 그 연로하셔서 한번 부르셔서 이제 제가 찾아뵈었는데 사실 수곡이라는 호의 내력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전성규 선생님한테 스승님께서 배우셨는데 본인이 이제 평생 그 호를 쓰셨대요. 그래서 그 호를 어찌 쓰셨는지는 연유를 말씀해 주시진 않으셨어요. 단 그 전성규 선생님이 그 2조 말 때 이제 그 궁에서 상궁의 양아들로서 그 어떤 유무를 관리하고 또 수선도 하고 하셨다가 일제 강점기 하에 이제 그 삼청동에 공방을 차리셨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저기 우리 바로 윗대 스승님이 이제 그 일을 배우셨고 그 평생 수곡호를 사용을 했는데 너가 이 호를 사용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냥 저는 그걸 듣고만 이제 왔죠. 근데 한 5, 6개월 후에 그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돌아가셨을 당시 그 이제 아드님들이 다 외국에 계셨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연락할 새도 없이 이제 작고를 하셔서 제가 이제 상주로서 이제 다 연락을 하고 이제 장례 마지막까지 치르고 돌아와서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 이게 선생님의 유언이셨겠다. 그 후에 이제 그 호를 사용을 했죠. 그 전에 제 작품들을 보면 낙관에 무정이라고 찍혀 있어요. 무성할무 뜰정이라고 이제 어떤 지인분이 그 호를 주셨는데 그 호를 쓰다가 이제 스승님께서 작고하고 나셔 후에 이제 수곡이라는 호를 쓰게 됐죠. 그때는 별 어떤 의미를 못 느꼈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 돌아보니 일대 전성교 선생님 수곡, 이대 민중태 선생님 수곡, 내가 그럼 3대 수곡이네 이런 느낌은 사실은 요 근래 몇 년 전에 갖게 됐고요. 그 수곡이라는 의미는 지킬 수, 그건 이제 자그마한 어떤 골짜기를 뜻하는데 그 어떤 골짜기를 지킨다는 의미로 직역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유대 선생님 또 이대 선생님 이렇게 쭉 지켜 내려오던 그 어떤 작품의 철학과 의미 그리고 일해오는 과정 이런 거를 정말 지키라는 의미일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스스로 생각을 하고 사실은 그 뜻을 거스르지 않게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말은 우리 조교에 있는데 처음 하는 말이지만 정말 이 수곡의 호를 소중하게 지키고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4대 또는 5대 이렇게 쭉 이어져서 그 어떤 정말 한 획을 긋는 이런 것이 됐으면 하는 솔직한 제 바람일 수도 있죠. 사실 제가 이제 작업을 쭉 해오면서 이게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적은 없었어요. 한 번도. 왜냐하면 그 작품을 할 때는 항상 그 완성된 것이 머릿속에 항상 상상이 돼요. 이 작품이 이렇게 돼서 완성이 이렇게 되면 참 아름답겠다라는 그런 상상을 늘 하면서 작업을 하고 그리고 또 그 상상에 다가가기 위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될 때마다 그 느껴지는 성취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완성됐을 때 느끼는 성취감이 아니라 한 단계 완성됐을 때 느끼는 그 느낌 그리고 또 다음 단계를 완성했을 때 느끼는 그 희열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다 완성해 놓고 이렇게 보면 내가 정말 의도대로 참 잘 됐다라는 거는 정말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작업을 하면서 일이 힘들어 뭐 지루해 이런 거는 정말 느껴보지 못했어요.
전시인지 아니면은 뭐 저희가 작품을 납품하는 건지 그거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작업을 한 새벽 3시까지, 3, 4시까지 하고 이렇게 한 2시간 자고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마무리 작업을 하고 보냈는데 그때 진짜 막 힘들고 막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나중에 그 보낸 그 후에 결과가 되게 좋았을 때, 예, 그럴 땐 진짜 뭐 나름대로 성취감 이런 게 되게 많이 좋고요. 힘든 거는 솔직히 그 지금 수곡 공방이라고 예전에는 아버님이 이렇게 그 운영을 하셨다가 이제 제가 2017년부터 이렇게 제가 사업자를 제 이름으로 이렇게 해서 2017년부터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공방 식구들이랑 이렇게 한 6명, 7명 되는데, 예. 그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일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되게 힘들 때도 많지만 되게 재미있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요새 이렇게 다른 이렇게 뭐 공방이나 그런 걸 보면 그 공방 인원들을 자꾸 줄이고 점점 이렇게 없어지는데, 그러니까 근데 저희 공방은 그래도 좀 힘들어도 이렇게 같이 있던 식구들은 이렇게 한번 그래도 끝까지 한번 같이 가자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요. 뭐, 뭐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예, 그런 같이 가는 저희 공방 식구들 있으면은 언제든 예,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뭐 예, 힘들어도 갈 것 같아요. 오칠이라는 거는 그 어떤 상상으로는 그 느낌을 말할 수가 없는데요. 오칠을 딱 해놓고 그 표면, 칠 표면을 보면 그 화학칠은 반사가 돼서 빛이 이렇게 반사 빛이 나거든요. 근데 오칠은 이제 자체 내에서 그 어떤 빛이 이렇게 나올 뿐더러 깊이감이 있어서 제가 이제 작업을 하다가 좀 눈이 약간 피로감을 느꼈을 때 이제 전시장에 이렇게 올라가서 해놓은 작품의 칠면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그 깊이감에 자꾸 이렇게 빨려 들어가면서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눈의 피로감도 풀리거든요. 그렇게 이제 오칠의 그 칠표면은 어떤 신비한 느낌과 매력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오칠도 오칠이지만 그 나전과 같이 어우러져서 만들어지는 그 작업 과정은 세계 최고의 전통공예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요즘 뭐 K 문화 이렇게 해서 K-팝 또는 뭐 또 K 뭐 푸드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문화가 자꾸 알려지고 있는 이 현실에 정말 그 나전칠기라는 작품 그리고 어떤 전통 공예품의 그 가치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 또 알려지길 원하고 또 그렇게 되리라고 또 어떤 느낌도 있어요. 그렇듯 우리 어떤 K 문화의 한 우리 오칠과 나전이 그 자리에 함께 가기를 또 바라고 가능성도 보인다라고 생각되고 있죠. 진짜 이렇게 만약에 화학칠과 이렇게 오칠된 두 작품을 놓고 이렇게 비교해 보실 수 있으면 진짜 그 차이를 확연히 느끼실 텐데요. 그렇게 하기는 사실상 힘들 것 같고, 뭐 오칠 전시가 있으면은 좀 찾아서 봐주시면은 그 오칠의 매력을 많이 느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광택이랑 그 칠이 가진 뭐 깊이감 그런 거에 그러니까 말로 어떻게 표현은 잘 못하겠지만 저는 그 차이가 좀 확실하게 느껴지는 게 있긴 하거든요. 그 화학칠 같은 경우에는 좀 탁한 느낌이 든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이렇게 표면 자체가 좀 예, 매끄럽긴 한데 그 광택이나 이런 게 좀 깊이감이 없어 보이는데 오칠한 작품들은 그런 예, 광택이나 깊이감이 되게 예, 깊은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예. 뭐 아버님이자 스승님 작품은 뭐 대부분 다 좋아가지고요. 뭐 제가 딱히 하나 꼽기는 좀 힘들지만 그래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는 뭐 그 아버님 스타일이 당초문을 되게 잘 쓰시고 그게 자연스럽게 잘 돌아가고 아버님 작품은 그렇게 아무리 큰 작품에 그 문양을 해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전체적으로 다 이어지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거에 저는 그런 게 되게 제일 좋아하는 문양이고, 그리고 요번에 뭐 세계 5대 뭐 박물관 중에 하나인 뭐 미국의 뭐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요, 아버님 작품을 구매하기로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번에 배송하기로 했는데, 되게 그 외국에서도 이렇게 저희 나전칠기에 관심이 많고, 또 더구나 저희 스승님 아버님 작품을 이렇게 직접 이렇게 구매도 해주시고, 그런 거 보면은 진짜 어려서부터 봐서 저는 좀 그 아버님에 대한 그 대단함 이런 거, 그런 거를 많이 좀 못 느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되돌아와서 같이 일을 하고 하시면서 얼마나 대단하고 뭐 존경 받으시고 이런 것들을 되게 몸소 많이 체험을 하게 돼요. 그런 거 보면은 예, 제가 많이 감사드리고 예. 작품 하나하나마다 좀 이렇게 좀 정성을 많이 쏟으시고 최선을 다하시는 것 같아서요. 뭐 특별히 하나를 꼽기는 힘들고 그냥 전체적으로 저는 다 좋아합니다. 저는 뭐 제 하는 일을 계속하지만 우리 조교는 항상 끊임없이 새로운 걸 추구하는 그런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 어떤 뭐 색감도 다양하게 이렇게 이제 밑에 여러 가지 칠을 해서 이제 갈아내서 여러 가지 색이 아름답게 표현되게 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했고, 또 이제 그 어떤 프랑스 전시회 그 어떤 해골의 형태를 만들어서 나갔는데 너무 인기가 있어서 거기에 포토존이 됐었다고 이제 그 담당 분한테 이제 그 연락을 또 받았고, 그렇듯이 자꾸 새로운 걸 추구를 하는데 저는 사실 그 방향이 옳다고 봐요. 이제 일부 우리가 하던 작업도 중요하지만 어떤 새로운 것을 오칠과 나전으로 표현을 해서 어떤 뭐 우리나라를 떠나서 어떤 전 세계인들의 공감을 받고 또 호기심, 공감, 또 작품성을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앞으로 정말 얼마나 좋은 일인가라고 생각을 하고, 또 자꾸 그런 부분에 더욱더 정진하기를 격려해 주고 싶어요. 그리고 아름답다고 느끼기도 하고요. 제가 이제 쭉 여태까지 한 3년 있으면 제가 이 작업을 한 지가 벌써 이제 환갑이 돼요. 60여 년간 작업을 하고 있는 건데, 제가 작업하면서 가장 바람은 사실 우리 나전칠기가 세계 최고의 전통공예 기술이고, 그 알려지는 기회가 적었기 때문에 이 아름다움이 조금 더 앞으로 더 알려지길 바라고, 어떤 그 세계 미술 또는 예술의 가치를 받는 거를 바라고 있고, 또 그렇게 되기를 정말 간곡히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 작품 하나하나가 좀 더 아름다움으로 탄생이 돼서 예술적인 가치를 받고, 또 우리 그 주위에 잘하시는 동료분들, 그분들 작품과 함께 어떤 세계 미술 시장의 예술적인 가치를 받길 바라죠.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좀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거의 나를 상상을 해보면 그때는 정말 그 오칠 하나 제대로 배워보겠다는 그 열망 하나로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때의 나를 내가 되돌아보면서 하고 싶은 얘기는 참 너 잘했어, 열심히 잘했어 라고 말하고 싶어요. 미래 나한테는 사실은 정말 꿈이 있어요. 제 작품 하나하나가 어떤 박물관 또는 정말 어느 분이 쓰시다가 실증 나서 버려지는 물건이 아닌 귀한 물건, 또는 대를 물려줄 수 있고 그 물건에 스토리를 부여해서 아들 또는 며느리, 또 손자, 손녀한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작품으로 남기를, 또 그 쓰시는 분들한테 사랑받기를 그렇게 원하면서 정말 미래 제 작품을 상상해 보면 그분들이
내 작품을 보고 느끼는 아름다운 감성을 미리 상상해 보는 즐거움도 지금 상상해 보고 하죠. 모든 일은 때로는 하다 보면 힘들다고 느껴질 때가 있지만 그걸 극복해 나가다 보면 성취감은 더욱 크다라고 말씀하고 싶고 꼭 그렇게 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사실 저 바로 윗 스승님만 제가 배웠기 때문에 그 일대수곡 선생님의 그 작품 세계는 정말 사진으로만 봐왔거든요. 그때도 사진으로만 봐도 그 훌륭한 작품이 없고 또 그 일대수곡 선생님이 쓰셨던 어떤 문양을 이대수곡 선생님이 쓰셨던 걸 제가 작업을 하면서 그 맥이 흐르고 있고 그것이 선생님한테도 가서 이 문양이 나왔구나. 또 저 역시 그 문양을 또 생각하고 느끼면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흐름은 이렇게 이어진다고 보고 앞으로 또 이어질 그 후대 수곡 선생님한테도 우리의 어떤 그 흐름이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져서 더욱 아름다운 예술품으로 탄생되길 바라고 있고 그렇게 해주길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지금은 뭐 서울무형문화재 도남원 교육전시장에서요, 그 5.7 뭐 전수교육을 하고 있고요. 수요일 날 뭐 기초반, 심화반 이렇게 뭐 오전 10시부터 1시, 2시부터 5시 이렇게 일반인들을 상대로 5.7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 앞으로의 계획은 지금 뭐 수곡 공방 이렇게 같이 아버님이랑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우선 공방 식구들 이렇게 그리고 아버님 저 이렇게 다 이렇게 잘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리고 뭐 중요한 거는 이 57 전통 57을 뭐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리고 그리고 뭐 지금 세계적으로도 지금 많이 이렇게 해외 전시를 아버님이랑 같이 나가게 되거나 그런 거 보면 반응을 보면 되게 좋아요. 우리나라가 진짜 나전치기로서는 세계 최고라고 저 자부심을 갖고 이렇게 작업을 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널리 알려갖고 뭐 앞으로 진짜 뭐 오치를 하는 사람만뿐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 나전치기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그런 나라인 거를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많은 고민을 하고 이렇게 뭐 오치를 선택을 한 걸 뭐 잘했다고 생각해. 뭐 그때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렇게 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보면 아버님 뒤를 이어서 이렇게 오칠한 게 되게 잘했고 뭐 나름대로 나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선택을 잘한 거를 축하 잘했다고 생각해. 미래에도 당연히 오칠을 하고 있겠지. 그때도 뭐 쉽지만은 않은 길이겠지만 그래도 계속 열심히 오치를 하고 있길 바래. 그냥 이 정도 하겠습니다. 원래 이런 거는 얘기는 술 먹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버님 연세가 지금 49년생이셔서 73세세요. 그래서 좀 건강도 예전보다는 좀 많이 물론 건강하시지만 예전보다는 많이 안 좋아지신 것 같고 앞으로 제가 아버님이 짜스님께 배워야 될 게 많아요. 그러니까 항상 건강하게 못난 아들, 못난 제자지만 오랫동안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리죠. 그 수곡이라는 의미가 저는 아직 그렇게 크게 와닿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되게 그 전통의 맥을 이어오는 것 같아요. 그 1대부터 3대까지 그 긴 시간 동안 전통적인 그 오치를 하면서 그 내려오던 뭐 정신이나 그 기술들을 이어올 수 있게 그래서 뭐 여러 사람들이나 세계적으로 이렇게 좋은 나전칠기 작품, 오칠 작품을 사람들 앞에 내놓을 수 있다는 거에 대해 감사드리고
삼대 수국 선생님은 예, 오래오래 오래오래 건강하게 작업 활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우리 그 어떤 오치를 대하시는 분들 작품을 하나하나 보시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을 상상해 볼 때 이 작품 하나하나에 들어간 시간과 노력 그리고 아름다움을 진심으로 느끼고 가주신다면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오칠 작품 같은 경우 겉으로 되게 화려하잖아요. 근데 그 작업 과정을 보면 그 하나하나가 되게 섬세한 만큼 작업 과정도 되게 힘들고 그 만든 사람 작가가 되게 공을 들이고 그거에 대한 가치를 알아달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의 많은 노력 끝에 작품 하나가 나온 거니까요. 그냥 와 이쁘다로만 뭐 끝나지 않고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으면 뭐 이런 과정을 이렇게 생각해 하면서 이렇게 보시면은 예, 더 좋고 뭐 그렇게 관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